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5년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만화 클래식 미약탐구의 요시나가 우미 편을 이제 세 번째 3부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비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하면 다비님이 항상 이 자세가 되고 나면은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야구 봐야지? 아니요. 저 내일 재택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노트북 들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다. 회사 때문에 다비님 목소리가 톤이 낮아진 게 아닙니다. 아, 맞아요. 좋은 회사고 알고 있죠. 나온님, 네, 나온 작가님.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요시나가 후미의 이번에 얘기해볼 작품은 오오쿠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원래 오오쿠라는 게 이 작품 전에도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워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오쿠라는 게 원래는 에도 시대의 쇼군의 모친과 미성년 자녀, 정실과 측실, 시녀이자 쇼군의 잠자리 상대 후보들, 여성들을 모아놓은 뭔가 금남의 공간 이런 거를 이제 오오쿠라고 하는데 이제 뭐 하렘이지? 하렘 같은 건데 그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만화 오오쿠는 그게 이제 완전히 반대로 돼 있는 겁니다. 대체 역사죠, 대체 역사. 네, 반대로 돼 있는 건데 이 오오쿠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 나와서 3대째 쇼군 도쿠가가 이에미치 시대의 1630년부터 일본에는 기이한 전염병인 정면포창이라고 하는 젊은 남성만이 걸리는 병이 떠돌았다. 이로 인해 일본의 남성들은 거의 전멸했고 무가 다이묘들이 지배했던 일본에도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남성들이 다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모든 가문들을 잇게 되었고 쇼군의 자리 역시 여성들이 앉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대체 역사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권력자가 여성들이 각 가문의 쇼군이 되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오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 그냥 남자도 아니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성들로 대체되어 있는 이제 대체 역사물로 흘러가면서 이제 이것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나, 처음으로 오오쿠를 만든 사람 누군가 이런 것들이 과거와 미래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펼쳐지는 대체 역사물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체감이 확 됐다. 아. 그 당시에 그런 여성들이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라는 게 확 와서 그 부분에서 진짜 확 느낌이 와서 공포스러운 지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서 일단 그 지점에서 흥미로웠고 두 번째는 아까 말풍선 되게 잘 쓴다고 했는데 말풍선을 잘 쓰더라도 대사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앞에 역사물이니까 네. 정보량이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상황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것들이 잘 있어서 뭐 이때까지 본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집중을 많이 해서 잘해서 읽게 된 작품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되게 그래야만 재밌게 잘 읽었다. 다비님 얘기는 끝에 들어볼게요. 네. 임나온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읽기 너무 힘들었고 되게 공들여서 읽어야 되는 만화더라고요. 읽기 힘든 게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건데 정리까지 했어요. 화난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한 4권까지인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읽긴 읽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하긴 그래도 조금은 정보량이 적은 히스토리에도 힘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이유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 일색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단 좀 거부감이 좀 심했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외국자치잖아요. 그것도 당연하죠.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그 저랑 역사물이 다비님은 일반데. 그렇게 한데 맞죠. 아니 어쨌든 근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제가 하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는 그 외형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캐릭터 얼굴이. 네, 캐릭터 얼굴이 사실 구분이 안 되고 다 거의, 대머리에 그 고속도로 머리잖아요. 그 시절에 그 에도 막부. 저는 사실 그때 에도 막부도란 단어나 그 일본 역사 거의 문외한이라서 모르는데 일단 그 역사물인데다가 이제 외형 같은 게 일단 구분이 잘 안 돼서 한 3, 4권 정도까지는 힘들었고 그리고
일본 이름과 직책 용어가 이제 그대로 써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성이랑 이름이 따로 또 불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여기는 이름 불렀다, 성 불렀다, 직책 불렀다 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나와서 따로 검색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반에가 그래서 대사도 안 그래도 많은데 너무 그 피로해서 읽는데 좀 고전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한 그 4권의 그 츠나요시 3대 쇼군과 에몬노스케 그 사랑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거기서 몰입이 확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거 메모해서 봐야겠다 해서 5권부터 이제 A4용지 그러니까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읽으니까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모험생이시네. 네, 메모하면서 보신 거예요? 네, 저 메모를 메모장에다 했는데 이거 원고지 옮겨보니까 A4용지 한 8장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헷갈리고 이 역대 쇼군대로 나오는 그 로주 뭐 총리 같은 그런 사람과 이제 그 남편인 미다이. 그 미다이랑 그 또 시종이랑 뭐 여러 가지 뭐 다 차이가 있지. 네, 다 차이가 또 있고 이름도 여러 가지니까 이제 보면서 알아야 돼.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 미다이는 남편인데 등장하지도 않고. 그니까요. 근데 뭐 죽을 때는 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내 남편 내가 네 남편인데 목 조르고 이런 사람이 있었나? 네. 근데 이제 그 츠나요시부터 그다음에 이제 8대 요시무네 때 완전히 몰입해서 끝까지 쭉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요시무네 얘기고 그죠. 그게 처음에 전반적이니까. 시작부터 깔고 가죠. 그리고 나서 과거에 대한 설명하고 다시 모릴록으로 없어지는 이제 다시 것까지. 수미상가처럼 오면서 네.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 권수를 따라가면서 보는 독자였으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끝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몰입해서? 생각이 몰입해서 이 힘으로 끌고 가서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네. 그래서 봤는데 제가 완전히 제 취향이 아닌 장르와 어떤 읽는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도 솔직히 몇 번 많이 흘리고 완전히 몰입한 거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쓰신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복선 찾는 재미가 은근히 쏠쏠하게 재밌다. 쏠쏠하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레이어가 엄청 많지. 네, 그런 매력 때문에 끝까지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물에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랑내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호크는 완전 사랑내기. 로맨스물. 그래서 제가 또 얘기 드린 게 제가 망한 사랑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망한 사랑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망한 사랑 얘기요? 네, 망한 사랑 얘기. 그 해피엔딩보다 그 작가님도 사랑이 혹시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저 망한 사랑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뭔지 아시죠? 망한 사랑 얘기를 그렇게 절절하게. 자기 사랑 아니라고 막. 그렇게 알죠, 절절하게 너무 잘 그리시니까 이거는 순정 만화로서도 너무 매력이 넘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람이라니까. 네, 너무 로맨틱해. 사랑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그리죠. 그렇죠. 되게 어른스러운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성숙한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멀리서 볼 줄 아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봤을 때 다민님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네. 어렸을 때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그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초대 걔는 계속 회임을 못 시키니까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쇼군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사실 제일 사랑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오랜만에 다른 오호쿠에 있는 사람들이랑 자다가 정말 오랜만에 쇼군이 되고 나서 이제 안겼는데 미안하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은 내가 지켜볼 수가 없다고 너가 딴 사람이랑 그러면서 그 심지어 이해해주고. 맞아. 사실 이거가 몰라요 그 감정을. 네. 이거 알기 되게 어려워요 어린 나이에. 그렇잖아 생각해봐. 넌 내 거라고 이런 게 사실은 10대 20대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재밌게 본다는 게 왜 너무 사랑하는데 왜 저기서 갑자기 저 순간 멈출 수 있지? 끊을 수 있지?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면서 굉장히 어른스러운 작품이죠. 맞아. 그 심지어 그 두 사람이 되게 엄청 나중에 중년이 돼서야 또 합방을 그제서야 하지 않나? 맞아. 되게 나이 들어서 60, 70대인가 막. 다른 쇼군인가? 그게 츠나요시랑 에몬노스케. 나 에모노스케 얘기하고 있었어. 뭐 어쨌건. 어쨌든 그치 그래. 맞아. 어쨌든 그렇다. 제니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마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유가
원룡공주 보는 것 같아요. 전 그런 기분이었어요. 또 울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작품은 전혀 다른 작품이야. 아, 그렇죠. 그쵸. 근데 원룡공주를 보면 딱 그게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다 담으려고 했구나 여기에. 이거 하고 죽으려고 했구나. 아, 정말 원룡공주는 지금 봐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상은 없거든요. 이게 진짜 목숨 걸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되게 어떤 면에서 젊고. 근데 오호코를 딱 봤는데 저는 딱 1권부터도 그랬잖아요. 쭉 가는데 물론 그 정도 막 목숨 걸었다 이건 전 모르겠지만 당연히 아 진짜 여기에 다 넣으려고 했구나. 그리고 아까도 제가 살짝 그 앞에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랑 서양월동 양가자점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강림했던 것 같아. 뭐 신이 접신했어. 마치 슬램덩크 때처럼 이노우케 타쿠의 그 후반 슬램덩크처럼 딱 뭔가 어떤 몇 개를 하고 나서 이거다라고 강림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해야겠다. 그것이 1권에서 느껴져 딱. 완전히 선언적이거든요 1권이. 네. 그런 면에서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진짜 망치로 맞는 느낌. 이 대단한 통찰. 엄청난 통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게 단순히 남자 여자를 바꾸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야. 맞아. 거기에 엄청난 입체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전복을 시켜가지고 아 이게 완전 페미니즘적인 거고 뭔가 이렇게 남자들 좀 비판적이고 그 시대는 어땠고 이런 그래서 지금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초반이었는데 이 그 포진? 정멸 포진? 정명포창. 포창 맞아. 그것 때문에 남자들 다 죽어나가잖아.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남자들의 위상이 남자들한테 가던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여자들한테 가게 되고 여자들이 권력을 갖는 와중에 남자들이 갖는 생물학적 특성 그로 인해서 갖는 또 어떤 위치값 같은 거는 또 지금의 남자들이 갖는 위치값랑 굉장히 닮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꼬고 또 꼬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몇몇 되게 인상적인 문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남자들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왜냐면은 씨가 되게 중요해지니까 되게 이제 금지옥을 키우는 거죠.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꼰주 하는데 두 번 꼬고 그 와중에 또 오호쿠 내에서 있는 그 남자들의 대화 같은 거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젠더 감성이 없는 이 사회 통념 속에서 기대거나 기생하는 어떤 혹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또 여자들에 관한 비판을 남자를 또 통해서 하거든. 남자들끼리 오호쿠들끼리 막 이러면서 막 뭐 예뻐 보여야 되고 동침해야 되고 이러면서 남자들끼리 그러는데 그거를 비웃는 남자가 있어. 남정네들이 뭐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웃긴 거야 되게. 그러니까 꼬고 또 꼬면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을 완전히 입체적으로 보게 하는 그 환기가 와 이 통찰이 진짜 대단하다. 맞아요. 그러면서 와 이 사람이 이 오호쿠를 딱 떠올렸을 때 어떤 깊이감 이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죠. 보는 내내. 다비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저랑 제 친구들은 약간 저도 그렇고 도쿠가와 막부를 이만화로 배워가지고 큰일인데?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 사실 다 남자였지 하고 되게 머쓱해지는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머쓱한 정도가 아니라 챗 남자였다니 하고 되게 실망스러운 순간이 많은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만화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구성적으로 또 이제 요시나가 후미가 이렇게 장편으로 가져왔을 때도 자기의 어떤 장기인 엄청난 구성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증명된 만화라는 점에서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호쿠 1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호쿠 1권이 이제 8대 요시무네가 모릴록을 읽어보는 이제 내가 그걸 읽어봐야겠다 하고 딱 그 쓰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끝이 나는데 1권의 마지막. 근데 그렇게 그 모릴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오호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그거란 말이에요. 읽을 수 없고 이 오호쿠 안에서 이제 지켜야 할 어떤 비밀이고 이제 끝에 가서는 태워지는데 이 오호쿠 19권의 맨 마지막 장면은 그 오호쿠가 다 사라진 다음에 맞아. 그 텐쇼인이
마지막에 완전 양장을 입고 서양 어떤 서양 가는 배에 타서 그 서양에 같이 가게 유학 가게 생긴 어린애한테 사실은 이 나라의 쇼군들은 대대로 다 여자였단다 하고 그 비밀을 처음으로 폭로하는 순간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권하고 19권의 마지막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진짜 구성적으로 잘 짜인 만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봤던 맞아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조 속의 구조가 계속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액자 구조고 예, 계속 왔다리 파고드는 갔다리. 형태 그리고 다시 그 깊은 곳에 다시 나오는. 예.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봤는데 한 번에 쭉 본 게 사실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정보값이 많다 보니까 뭐 5권 단위, 뭐 6권 단위, 10권 단위를 좀 끊어서 봤는데 이번에 진짜 하루 안에 다 본다라고 결심을 하고 못 봐요. 하루는 좀 하루 안에 봤어요. 제가 하루 안에 좀 아니까. 19권을 다 봤는데 하루 안에 보니까 그래도 이 흐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루 안에 어떻게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봤으니까. 여러 번 봤으니까. 왜냐면 좀 넘길 수도 있고. 근데 그죠. 한 번에 보면 그게 좋아. 아, 여기서 일부러 끊었고, 여기서 일부러 이걸 넣었고, 큰 구조 세팅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여러 번 보면 좋은 만화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맞아요. 역사물이다 보니까 그 더 많이 보이죠. 네, 실제 역사의 흐름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흐름이 한 번에 읽었을 때 아무래도 좀 몸에 잘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여러 번 볼수록 더 많이 보인다. 저도 여러 번 봐야 된다는 게 동의하고 그리고 한 번 봤을 때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처음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완전 리버스 돼 있는 그 부분 때문에 흥미를 가지더라도 네. 그냥 따라가기엔 되게 힘든 대체 역사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거 볼 때 곧바로 그냥 물론 만화도 좋지만은 뭐 애니메이션 이 내용이 요약돼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유튜브에 있고 아니면 이 시기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 유튜브도 정리돼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그쵸, 이렇게 대치시켜가지고. 도움이 된다. 왜냐면 우리한테 너무 낯선 역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조선 왕조인데 이렇게 리버스 돼 있으면 우린 편하지. 그쵸. 얘가 이방원이구나. 여자 이방원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인 거지. 얘가 세종 역할 하는구나. 너무 빨리 오는데 우린 빨리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만화는 그런 관점에서는 곧바로 도전 안 하더라도 옆에 여러 가지 가이드들 도움을 받으면서라도 좀 꼭 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면 더 흥미롭죠. 느껴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네네.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맞아. 어떤 이야기가 제일 근데 흥미로우세요? 되게 망한 사랑 얘기 많이 나오고. 저는 근데 사실 망한 사랑 얘기 좋아하지만 좋았던 장면들이 좋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11대 이에나리 남자 쇼군이 돼서 중간에 전복되는 지점이 한 번 와요. 네. 근데 그거에서 나오는 하루사다 캐릭터를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엄마. 네, 그 엄마 진짜 제대로 된 악역 캐릭터 사이코패스인데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소시패스 많이 나오지. 네. 근데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처음부터 드러난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처음에는 잘 안 나와가지고 그 8대 요시문의 뭐 셋째 딸의 손녀였나? 뭐 아무튼 좀 잘 안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스물스물 나오더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흑막이었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 11권인가 뭐 약간 그쯤. 그런 형태가 앞에도 있죠. 네. 쭉 이어져 오지. 그걸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그냥 지나가는 애인 줄 알았더니 또 나와.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하루사다가 더 나왔던 그쯤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구간, 네. 기본적으로 구간이니까. 네, 그 구간이죠. 쇼군 개념으로. 11대 쇼군쯤 구간이었을 네. 거예요. 그게 이 작가님이 진짜 그 밀당도 되게 잘하신다고 느꼈던 게 이 밀당 너무 구조로서 이게 19권짜리에서 딱 중간 정도에 대한 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앞에 그 난학이 들어오면서 이 정면 포창이라는 지금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서 약간 이거 이렇게 정말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거기서 확 뒤집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장치를 여기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뭔가 어떤 진짜 이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의 권모술수가 나왔지만 진짜 이런 캐릭터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등장시킨 것까지 해서 엄청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만든 세계관 일종의 네. SF인데 대체 역사물인데 그쵸.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실은 없는 소재들을 또 되게 깊이 있게 사고 실험을 다 한 거야. 맞아요. 그게 놀라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세부적인 거나 해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가 너무 초반부터 쭉 끝까지 잘 이어지지. 그쵸. 마지막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배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도 뭘 입힐 거냐 이런 것까지도 사실 되게 세밀하게 선택된 거니까. 맞아요. 진짜 대단하죠. 맞아. 근데 심지어 그때 하루 사다가 제가 되게 더 기억에 남는 건 그 명장면이라기보단 하루 사다가 그 자기 아들 이에나리한테 일가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 어디 남자가 정치에 끼어들려고 하냐면서 막 윽박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완벽한 미러링이죠. 그때 그 장면이 뭐 미러링도 미러링이지만 연출로서도 무서워요. 너무 무서웠고 표정 연출을 이렇게 서늘하게 하실 수 있었나라는 거를 연기를 너무 잘 시켜. 그 11권쯤인가에 되게 좀 충격으로 봤었어요. 물론 캐릭터의 힘도 있었겠지만 연출로서도 그 부분이 되게 놀라웠고 어쨌든 하루사다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는 그 에피소드가 되게 저는 되게 주목할 만한 씬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 에피소드 예. 연출로서라든가 아니면 이야기 전개 구조라든가. 저는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그 앞에 에피소드인데 뭐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소바유닌이나 로주 같은 쇼군은 아닌데 쇼군을 보좌하는 여성 정치인들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중에 이제 타누마 오키츠구라는 로주 때 이제 난학을 열심히 들여와서 이 아오누마라는 네덜란드랑 일본 혼혈 캐릭터랑 같이 이 정면 포창을 우리가 막아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오구 안에서 그 예방법을 열심히 찾는 연구를 하죠. 네, 연구가 나오는데 이 정면 포창이 사실은 약간 천연두하고 비슷한 병이거든요.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천연두도 유행을 했을 거고 근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약간 천연두 그렇게 예방 가루 딱지를 가루내서 이제 코로 들이마셔서 약하게 걸리고 예방한다. 이거를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원리를? 네, 그걸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모든 예방접종이 그렇죠. 네, 그 예방접종 방법을 보고 되게 그게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걔네가 그거를 뭐 상처를 약하게 주입을 해서 예방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가 그 시대에는 잘 안 좋게 끝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연구를 안에서 하는 내용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아오누마라는 혼혈 캐릭터가 아마 오구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 중에 유일하게 약간 외국의 피가 섞인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이 오구 안에 있었다라고 상상하면은 되게 낯설고 재미있는 지점도 있어서 실제로 그리고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시대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그때 아오누마 이야기가 아오누마가 죽고 난 다음이 바로 그 제가 방금 말한 그 하루사다 이에나리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나나 금지령 되게 잘 되려나 싶었는데 이제 금지되면서 뭔가 암흑기를 다시 맞이하게끔 하는 게 뭔가 더 그 작가님이 그 구조 속에서도 되게 영리하신 선택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순서를 딱 한 거지 일부러. 정을 되게 많이 줄 수 있게끔 설치를 하셨었거든요. 전 두 분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다 이름을 기억하면서 저렇게 얘기하지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게 저는 처음 에피소드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 한다면 그 1권의 주인공 격인 친구 있잖아요. 그 미즈노 유노신. 그래요.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밥 숟갈 하나 줄인다는 생각으로 오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고 뭐 이렇게 동심하고 나면 또 죽이잖아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되게 좀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왜 죽여? 그 오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왜 죽이는 거야? 이런 결국엔 나오죠. 초대. 뒤에 가면 다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게 놀랍지. 그 설정을 해놓은 게. 다 이유가 있구나. 한마디로 상처를 냈기 때문에 첫 상대로서. 그래서 처음에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작가님이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가님이 한국에 있는 내가 이걸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그렸을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일본 사람들한테는 다 태정태세 같은 거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앉아 있는 내 입장에서 역사를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1권에 나오는 그 부분 그리고
1권 정도는 스포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살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 예.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마지막 19권 때문에 제 말이. 그 부분이랑 이제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에 갑자기 양장이 막 중간에 물론 이제 서양에서 사람들이 와서 뽀글머리 아저씨가 와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은 마지막에 떠날 때 그 옷 바꿔 입고 딱 가는 그것도 좀 임팩트가 있고 저는 그런 지점 중간에는 좀 어려워서 저 앞에서 쭉 얘기하지만 이 작가가 섬세하게 꾸며놓은 그 디테일함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 잘 그렇게 막 느끼면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이제 인상 깊었고요. 최종 작가님은 저는 사실은 저도 1편의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 모릴록 맞죠? 네. 모릴록이 1권 마지막에 그 나오면서 시작되잖아요. 그 할아버지 요상하게 생겼어. 어쨌든. 서늘하게 보여지죠. 네. 연출을 일부러 그렇게 하지. 근데 이제 그 모릴록을 걔가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오크의 시작을 다 보게 되고 독자도 그리고 7권쯤인가 8권에 가서 다시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 요시무네였나? 네. 8대 요시무네. 그렇죠. 그 친구의 이야기로 쭉 이게 다시 순서대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순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액자 구성을 이렇게 했지? 라고 했을 때 되게 놀랬었어. 너무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요시무네가 하는 역할이 있거든. 사실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그 뭐랄까 대장부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쵸. 완전 중성적인 캐릭터예요. 실제로 막 꾸미는 것도 뭐 예를 지향하고. 들면은 애 낳으면서 막 뭐 그 세금이 어떻다고 막 이러면서 싸움도 잘할 것 같아. 그거 그렇게 처리해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액자 구성이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컸다, 길었다. 맞아요. 맞아. 완전히 이게 너무 거시적이야. 이게 너무 그릇이 커, 이 작가는. 그게 대단한, 왜냐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허리 역할하는 그 아까 앞서도 2개 얘기했잖아요. 네. 그 포창 연구하는 거랑 이에나리. 이어지는 그리고 나서 엔딩까지 쭉 가는데 그게 딱 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7권, 8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중간을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플롯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강림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센스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나 이거 20권 그려야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쉽지 않지. 아니 없어요 그런 거는. 드래곤볼도 여기까지만 연재하고 끝나는 줄 알았다고 자기 뭐 이런 프리더였나? 천하제일 무도회. 천하제일 무도회. 심지어 슬램덩크는 그거 폭력물 되기 전까지는 연재 다 끝날 뻔했잖아. 근데 요시나가 호미는 최소한 8, 9권까지는 그려놓은 거거든. 그리고 나서 쭉 간 거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구조적으로 액자 구성인데. 맞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저는 엄청 충격적이었고 그게. 왜냐면은 약간 기분으로 그냥 하는 건 줄 알았어. 뭐지? 왜 여기서 끊지? 하고 이건부터 과거로 돌아서 막 시작되는데 보통은 길어도 1권, 2권이나 혹은 중간중간에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2권에서 좀 보다가 다시 좀 그 할아버지랑 모릴록에 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진짜 그때 그런 일 있었어요? 이러면서 약간 다시 돌아오기 괜찮아. 그러다가 다시 하고 이걸 환기시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어. 쭉 가. 쭉 가. 그리고 나서 맞아. 이거 그거지. 맞아. 요시무네 나왔을 때. 7권쯤에 맞다. 내가 이거 보고 있었지. 그리고 충분히 기억나고 워낙 인상적인 장면이야. 아까 그 섬찟하다고 노인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쭉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왜 근데 요시무네냐라고 했을 때 아까 좀 가장 중성적이고 얘를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야. 이 얘기는 사실은 그런 얘기니까 전복에 관한 얘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앞에다가 그 요시무네가 딱 고르는 남자 에피소드라서 1권의 1화가 저는 왜 1화가 그래서 인상적이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 구조 얘기를 먼저 한 게 왜냐면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했고 중간이 요시무네고 요시무네이기 때문에 1권이어야 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게 1화인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쨌건 헤테로 연애를 하는 평범한 남자잖아요. 그렇잖아. 당연한 거지만 관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화를 봤을 때 전 어땠냐면은 당연히 남자 걔가 주인공이라 생각했어. 윤호신이.
내가 이제 거기 들어가겠소 하는 사람. 저는 어떻게도 걔와 요시무네 얘기가 흘러갈 줄 알았어. 당연한 거야. 그치. 저는 그랬어요, 최소한. 남자로서. 아니, 왜냐면 걔가 욕망과 결핍이 명확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모로. 네. 그냥, 그리고 관성으로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애야. 그냥 가는 애야. 그냥 심지어 가짜 이름으로 평생 상인의 어떤 아들로서. 소방수로. 맞아. 다른 여자랑 살아. 그냥 이 쇼군이 이 문제를 궁금하게 만든 역할로만 그러니까 쓰여.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요시나가 후미가 미친 통찰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거세거든요. 거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남자 독자야? 그럼 너는 정신 차려. 여자 독자다? 즐겨.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정말 거세당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 진짜 망치로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어. 머리를. 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요시무네 얘기가 시작되는데 당연히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사실 내가 기대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남자가 중심인 이야기. 근데 사실은 거기 그 위치에 남자가 아니어도 그 이야기는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 전혀 문제도 없고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냥 그 이야기인 거야. 단지 그 자리에 여자가 있을 뿐.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본 다음에 모든 시나리오를 쓰진 않아요, 당연히. 전체 구조를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혹은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1대는 누구고 이거고 하고 근데 중심이 언제고 그렇게 인해서 엔딩이 어떻게 될 거야. 그로 인해서 나는 어쨌건 제 생각에 처음에 이럴 수 있어. 요시무네라는 애는 넣어야겠다. 근데 걔를 어디다 넣을지 모를 수도 있어, 처음엔. 근데 하다 보니까 애가 허리구나. 그렇다면은 얘는 언제다? 구조적으로 언제냐? 1권이다. 이게 선택된 거예요. 이거는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 이성의 영역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요시무네가 남자를 고르고 그 남자를 살려줘.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야기. 이거 완전 전복에 관한 이야기고 선언적인 이야기인 거거든. 그런 면에서 와 완전 혼났다. 기강을 제대로 잡아버렸어. 기강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이게 작가로서도 어떠냐면은 너무 리스펙인 거야. 맞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게 너무 감탄스럽거든요. 맞아요. 그 지점.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와중에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에 대한 통념,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의 통념, 그리고 여자가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페미니즘으로서의 해야 할 일, 남자는 남자로서 가져야 되는 젠더 감수성이 거기에 미친 듯이 뒤섞여 있는 거야. 점점. 그러면서 뭐냐면은 기본 이성 간의 연애도 되게 충실해. 와 이게 어떻게 맞아. 버무려지지? 보면서 진짜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와, 이걸 어떻게 버무려가면서 막 남자끼리 좋아했다가, 남자 여자 좋아했다가, 맞아. 늙은 사람이랑 어린 사람 좋아했다가, 맞아. 심지어 맞아. 근친도 있고. 맞아. 다양한. 근데 그치?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다 책임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구지? 엄마랑 자네? 개코인? 개코인 같은 경우도 기억하는 이런 거야. 그로 인해서 뭐가 문제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기가 막히다. 다양한 사랑이 어떻게 있죠. 이렇게 유려하지?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욕망도 굉장히 충실하면서 동시에 어떠냐면은 편견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 인물도 하나하나 다루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견 없이 다루지? 그러면서 자기 욕망은 되게 충실하고 작가로서. 그러면서 참 저는 첫 번째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말초적이면서도 전체를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어떤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좀 놀랬다. 그래서 1화가 좀 여러모로 항상 생각나는 에피소드다. 연출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딱 오오쿠 등장할 때 그 길게 남자 펼쳐지는 한마디로 고개 숙여 내리 깔아 하면서 딱 시작하는 그 장면 너무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피소드에 대해서 인상적인 건 좀 얘기를 했는데 인상적인 장면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메모를 8장이나 하셨다고 하니까 네. 나온 작가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좀 찾을게요. 잠깐만요. 다른 분 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다비님 먼저 얘기하실까요? 아니면은 저는 네.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오늘 오는 길에 그거를 카메라에 있는 사진 다 이동시켜가지고 백업하느라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몇 장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쨌건 그 1권에 있잖아요.
세로로 연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 연출은 이제 사실은 계속 써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감정선을 이 격해지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세로 장면은 잘 쓰는데. 네, 사실 이 세로 컷을 완전 초기 때 훨씬 더 많이 썼거든요. BL하고 그럴 때. 근데 그때는 본인이 약간 써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써봤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상골동 양가자점이랑 뭐 연재를 계속하면서 맞아요. 그거를 이제 어떨 때 써야겠구나 하고 자기 문법으로 만든 그게 있죠. 맞아요. 훨씬 더 세련되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장면을 찍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이 정사 장면을 진짜 잘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이 연결될 때 감정이 딱 순간적으로 캐치될 때를 엄청 잘 연출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만화 연출할 때 선형성과 비선형성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오호쿠의 만화를 보다 보면은 이건 어차피 꼭 특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정말 가끔씩 쓰지만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장면이 파편화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서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 표정 사이에 손이 있어.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서로 쳐다보고 갑자기 서로 쳐다보지 않아. 근데 손은 뭐 다가가. 그러면서 이게 칸은 근데 또 점점 쪼개지고. 그러면서 이들의 감정선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편화시키면서 칸으로 되게 장난치는 거 엄청 잘하세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떠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제가 말한 쇼군이 누구냐면은 이름은 기억 안 나는 기자 입술 통통한 쇼군 있잖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초반에서 이에노부, 이에츠구. 아니 그 아까 그 있잖아 두 번째 늙어서 요시무네 말고 스나요시? 스나요시다. 스나요시 5대 걔가 이게 그 아까 시종한테 암살당하잖아. 그 젖은 수건으로 맞아. 뭐 넌 내 거야. 노부힐한테 홍역 걸렸는데 홍역 걸린 수건으로 죽는 거. 죽임 당한 애 있잖아. 근데 걔가 사실은 이렇게 호방하잖아요, 약간. 네. 근데 초반 장면에서 뭐가 있냐면 걔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이묘들 이렇게 싹 다 기강 잡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미장센이 되게 뛰어나요. 그런 장면도 찾아보면 좋죠. 네. 그런 그 궁전에서의 어떤 거대함 혹은 실내에서의 어떤 위치값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잡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칸을 쪼개면서 시적인 순간을 선형성과 비선형성을 엄청 잘 버무리면서 감정선을 잘 전달하는 거 하면은 힘이 있을 때는 칸을 키우면서 미장센으로 후려치는 거지 독자를. 그러면은 진짜 그러니까 완급 조절 엄청 잘하는 거죠. 네. 저 명장면 하나 뽑으라면은 연출적인 거는 따로 있고 뭔가 되게 제가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명장면이라고 느꼈던 거는 그 13대 쇼군 이에사다가 그 되게 충직한 로주인 이세노카미 마사히로라는 그 여성, 아베 마사히로라는 진짜 똑똑하고 너무 일을 너무 잘하는 그 여자 로주가 있어요. 근데 둘이 그 관계가 뭔가 되게 뭔지 알죠? 뭔가 되게 주종 관계인데 믿음과 신뢰와 믿음과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우정도 있는 그런 느낌인 관계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에서 쇼군이 약간 원래 되게 약간 뭐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어렸을 때 그 아빠 때문에 뭐 독을 마셔서 좀 몸이 안 좋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막 밥도 잘 안 먹고 이러다가 근데 이제 남편과 이제 아베 마사히로의 어떤 그 주변에서의 무심양면으로 잘 도와줘서 그 막 말도 타고 산책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약간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로주인 그 마사히로는 바깥일 하느라 이제 좀 이제 자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좀 길어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아베 마사히로인 로주가 오히려 건강이 그 사람이 더 악화되는 맞아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래서 아베 마사히로를 좀 약간 위로해주거나 힘을 좀 돋봐주기 위해서 쇼군이 그 여자를 로주를 불러요. 그러면서 건강해진 자신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말을 타면서 나 이렇게 건강해졌다 라면서 이제 막 산책하고 말 타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 아베 마사히로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아, 이 주군이
이렇게 건강하시려고 내가 아팠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감정사를 너무 잘 읽어. 근데 맞아요.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라는 거랑. 그거를 또 연출을 엄청 잘하고. 그 연출에서 장면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눈물 흐르고 나요.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거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거 너무 슬픈 장면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감동이고 맞아요. 인상 깊었던 명장면이고. 그러니까 그랬죠.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엄청 기득권들이고. 네. 일본에서 가장 기득권 그렇잖아. 분들.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멀리서 보면 사실은 되게 싫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쵸. 근데 그거를 어쨌거나 푹 담가놓고 거기에 이게 우리를 절여놓잖아. 네. 그 인간관계. 그 사이에서도 사실은 엄청나게 내밀한 사랑이 있고 암투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걸 참 잘하죠. 연출적으로. 그쵸. 제가 좋아하는 연출이랄지 장면도 그 이에사다 시대인데요. 저는 그 아베 마사히로가 가고 이 이에사다랑 텐쇼인 이제 이 둘이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북 기준 15권 한 58쪽부터 이 텐쇼인이 여름에 덥다고 카미시모를 새로 맞춰요. 여름용 옷을 새로 맞추는데 이에사다가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너무 멋져가지고 이제 반하는. 네. 그래서 이제 오쿠 총책임관한테 저 옷은 뭐냐 하고 혼내고 이제 밤에 그 옷을 다시 보는데 요시나가 후미가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양면 연출을 안 써요. 맞아. 양면 연출을 안 쓰고 진짜 안 써. 가끔 드물게 아주 가끔. 진짜 드물게 쓰고 진짜 자기가 임팩트를 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 양 페이지가 아니라 그 반만 써요. 맞아. 반만 쓰는데 이 오쿠 15권 58쪽을 보면은 요시나가오미가 되게 잘하는 그 배경을 날린 여백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세 개 나오고 딱 인물에만 집중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 페이지를 다 쓴 맞아. 것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같이 놓고 싶나 봐. 네. 인물과 배경을 같이 놓더라고. 네. 그리고 통으로 이제 쓰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대사들 보면은 말풍선이 칸 안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그대를 좋아하네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맞아. 말풍선이 이제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칸에 이게 위에 올라가서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이 사람이 진짜 임팩트를 주고 그리고 싶었구나 맞아.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연출에서도 느껴지는 장면이라서 저는 맞아. 이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풍선이 존재감을 되게 꽤 드러내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작게 그려도 되는 장면인데 저런 경우도 대사량이 많아서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꼭 함께 인물과 함께 있어서 이 소리 이 대사가 이 순간 이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만화에서만의 기호라고 할 수 있는 말풍선으로 끊임없이 같이 병치를 이렇게 대치를 그러니까 세팅을 해놓으니까는 독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게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더 몰입하는 거 같고. 그래서 항상 아까 전에 보여줬던 애시도 그런데 항상 그 중요한 대사를 한번 치고 앞뒤로 대사 없는 칸을 꼭 넣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에 이입을 시키게 꼭 해. 그래서 빈칸을 만들죠. 충분히 그거를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의 딸들이나 그 앤티크에도 다 있는데 그 갑자기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계속 대사가 없이 그냥 쳐다봐. 근데 알아. 반했구나. 이런 표정이 감정이겠구나. 미묘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혹은 쟤는 죽겠네. 그러니까 이런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대사 서로 한번 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한 거의 6컷 막 이렇게 탁탁탁탁 보여주고 하면은 그게 말이 설명이 안 되는 우리는 경험을 한 거야. 그들과 함께. 그런 걸 너무 잘하죠. 네, 진짜로. 맞아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16권에 나오는 쇼군이 이제 걸어갈 때 요 패컷입니다.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근데 이 만화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그 충격적이었던 게 내가 저 오쿠 같은 저런 상황이면은 와 진짜 무섭겠다. 라는 누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처음 볼 때부터 그러니까 저 시스템과 그러니까 오구의 멤버라면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시스템과 저런 시스템에서 내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입장이 되면 되게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 만화에서 솔직히 그 이름들이랑 다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이제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쇼군들이나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안 좋은 생각으로 내가 저런 권력자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약간 이 장면 16권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기는 하는데 몇 페이지야? 16권에 있는 한 110페이지 정도나 이런 데서 보면은 주인공 격이 있는 친구가 딱 쳐다보고 있는데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되게 무섭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자기 앞에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생기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와 내가 권력자라서 짱이다. 내가 왕이라서 최고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무서울 것 같은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군 입장이면 네, 쇼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쇼군의 시점에서 딱 보여주는 컷이잖아요. 아이레벨. 네, 그렇게 되면은 와 저런 상황에 사람들이 저러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무섭겠다. 근데 저 사람들이랑 뭔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 내가 그러면 내가 쇼군이면 내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처음에 지키고 있던 쇼군이 병들러서 2권의 처음에 나오는 막 얼굴 이상이 돼서 죽잖아요. 죽고 나서 그 유명한 사람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거든요. 아무래도 정치물이다 보니까. 무서울까? 그러니까 쇼군의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주잖아요. 무서워하는 쇼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흔들거리거나 혹은 그릇이 작거나 부담스럽거나 대범하거나 이렇게 다 정치물이니까 다양한 인간이 등장을 하는 거겠죠. 저는 그런 여기서도 이 4명 중에 이 4명들이 쇼군이 된다고 했을 때 각기 다른 양상이 펼쳐지긴 하겠네. 궁금하네. 쇼군이 되면 어떻게 통치를 하실 겁니까? 우선 나훈이는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나훈 작가님은. 저는 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하루사다. 루트 타서 나도 독살당해서 나도 참수의 여왕. 말년에 누워만 있는 거 아니야? 참수를 시스템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러면 죽여라.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안 되죠. 전 되게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왜요? 쇼군 되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위치 가면은 남자든 여자든 색을 밝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몸도 골고 그러니까 빨리 죽고 그리고 훨씬 빨리 갈 것 같다. 그냥. 가미님이 제일 잘할 것 같아. 전 제가 쇼군 못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는 본인이 쇼군을 쟁취하기보다는 쇼군을 물려받으면 잘할 것 같아. 그렇죠. 저는 딱히 쟁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쟁취 느낌은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서도 쟁취한 경우 사실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물려주는 거니까. 쇼군 되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도 머리 아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뭔가 큰 내 시간이 없잖아요. 큰 책임을 따른다는 건 또 그만큼 무게가 주어지는. 크림엔 큰 책임이 따른다. 과연 그 중절모의 무게는 견딜만한 것인가? 오늘 밥 먹으면서 제 중절모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재밌었다. 네. 재밌었고 그쵸. 그리고 볼만한 당연히 볼만한 작품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이드북 놓고 봐라. 근데 중요해요 그거. 그냥은 어렵다. 네. 이게 그래서 허들은 좀 있지만 사실 저는 유시나가미 만화 중에 추천하라고 하면 오우쿠부터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그거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힘들긴 한데. 근데 사실은 반대로 이거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몇 번의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죄송해요. 왜 말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는 워낙 그 말을 끊기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접속어를 붙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국지잖아요. 그렇죠. 굳이 따지면 아니면은 중세 시대 유럽 역사물이고 이게 재미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 단지 일본이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몰라서.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대체 역사물을 그냥 역사물로 봐도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암투와 어떤 정치물이잖아요. 실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참 영리한 건데. 그런 면에서 딱 그러니까 만약에 좀 뭔가 대중 역사물 대하사극 이런 거 좋아하고 약간 좀 편견 없다? 그럼 오우쿠 딱 추천하면 아마 되게 재밌을 무조건 재밌게 보죠. 너무 재밌지. 그 처음만 살짝만 힘든 거 조금 참으면 무조건 재밌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건 이게 그냥 그 전극이거든 이거는. 딱 따라가는. 오우쿠 같은 경우는 이북이 다 있더라고요. 네. 이북으로 챙겨 보셔도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파트너 회사죠. 문학동네에 나와서 나오고 있는 요시나가 후미 인터뷰집이 있습니다. 일어나도 일이어도 일이 아니어도 라는 인터뷰집이 있는데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작가는 확실하다. 아, 그렇죠. 너무요.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작가고 그리고 알아두면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작품들도 팔로잉하기 되게 좋은 작가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그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몇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다 작가잖아요, 일단. 맞아. 지금도 2작품 연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작품 활동 해주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작가다. 맞아.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죠. 다작하는 작가님들 정말 소중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학탐구에서 오늘 요시나가 후미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오랜만에 방송이 3부작, 4부작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비님 4부작? 오늘 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비님 죄송해요. 아재 개그를 해버렸네. 다비님 참수다. 편집하시려면 될 텐데. 네, 편집 잘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